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어제 저녁에 TVIX 일단 손절 처리했습니다. 아, 정말 손절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좀 미국도 한국도 다 와간다. 달이 좀 많이 찼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팔기가 아깝긴 했는데 이 TVIX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뭐 약간 좀 옵션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옵션 그런 상품과 좀 비스무리하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때 손절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거는 뭐 뼈다구도 안 남거든요. 이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다가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제 저녁에 일단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지금이 9시 반이니까 한 7시간 전에 새벽 2시에 연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이 어제 저녁에 S&P 지수 분봉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면 장 개장하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개장하자마자인데 개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변동성 지수 얘가 뭐 거의 뭐 7.8 요때까지 TVIX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그랬는데 뭐 이때 팔 수는 없죠. 그죠? 이때 팔 수는 없어. 기다렸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죠.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새벽 2시에 트럼프가 한마디 할 거면은 이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 전에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면 분명히 이거는 2시 이후에는 흘러내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잤습니다. 일단 자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일단 손절 처리를 했어요. 정말 팔고 싶지는 않았지만 뭐 아무튼 팔아야 되니까 팔았습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팔았냐면요.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차트 얘기가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대략적으로 TVIX가 이렇게 죽어 내려오는 선이 있죠.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추세선 따라 요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IX를 매수한 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는 요런 징조가 보이길래 이걸 매수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계기다가 며칠 전에 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사실 이게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이미 TVIX를 제가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손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야 되기 때문에 졸려서 잤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지지선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판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추세선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팔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계속 빠진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뭐 워낙 이슈들이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는 않고 변동성 지수들 뭐 몇 가지 모양들 보시면은 빠질랑 말랑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안 빠지니까 일단 뭐 도망은 가야겠다 싶어서 TVIX는 일단 도망쳤고 그러나 한국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 인버스는 TVIX처럼 뭐 시간적 뭐 그런 그죠? 뭐 그런 쫓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버스는 계속 들고 갑니다. 인버스는 계속 들고 가요. 어제 안 그래도 이제 한국장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어제 한국이 겁나게 많이 올랐죠. 특히 장 막판 돼 갖고 엄청나게 오르면서 끝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어제처럼 이렇게 오르면 사실상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날 이렇게 주식이 개박살 났던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음봉을 다 잡아먹고 엄청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네, 장 마감하고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장하고 중국 장하고 오늘 올랐던 게 12일 날 올랐던 게 트럼프의 연설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승률도 제법 나왔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아, 트럼프 기대 때문에 올랐구나.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난 이후라면 분명히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일단은 현재 오전 9시 30분 현재로서는 오전 9시 30분 현재로서는 뭐 일단 그 생각이 적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이미 풋옵션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지금 몇 거래일째야 하나 둘 셋 뭐 최소 뭐 한 일주일 가량을 지금 풋옵션이 어떤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제 양봉 하나 떴다고 인버스 포기하고 하방을 안 보기에는 좀 또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뭐 그냥 좀 그런 생각을 갖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오늘 만약에 또 이렇게 음봉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그죠? 좋죠. 인버스 제가 들고 있는 코스닥 인버스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요. 선물은 그죠? 선물은 5일선 밑으로 해서 쭉쭉쭉쭉 빠지고 있고 풋옵션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죠? 풋옵션은 지금 몇 거래일째 일자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점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그죠?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요즘 빠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일단 이런 변동성 지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오른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시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른다면은 주로 이제 뭐 요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모습들. 요렇게 살살살살 음봉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 기어 내려가는 모습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심상치는 않아요. 일단은 뭔가 우리나라 시장 그 냄새는 납니다. 계속.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별 의미가 없어서 안 보고 있었다가 어제 한번 봤는데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변동성 지수가 슬금슬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다가 팍 꺾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요렇게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거 요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 나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오늘 만약 풋옵션이 이렇게 굳건하게 잘 살아나 준다면은 아마도 뭐 내일이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일 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하루 흔들리고 말 거냐? 아니면 이제 내일로 시작해서 일주일 이상 빠지느냐? 그거는 뭐 솔직히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하락 마감해 준다면 오늘 올라야 되거든요.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최소한 한 번 더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파락에 바로 음봉으로 내다 꽂는다는 얘기는 일단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한번 뭐 보겠습니다. 9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지금 이 시간에서 그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종가가 이렇게 나오면 내일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이렇게 빠져서 마감하면은 내일 만기일 날 풋옵션이 한번 날뛸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지나치게 많이 지속되고 있다. 원화 강세가 너무 급하고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다시 슬슬 그죠?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화 강세 기간에서 너무나 많은 갭을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많은 개파락을 이용해서 원화 강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얼마든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화는 얼마든지 더 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아무튼 뭐 요즘 뭐 시장에 딱히 뭐 제가 인버스를 붙잡고 있어서 딱히 뭐 이 개별적인 종목 얘기는 드리고 있지 않은데 아시아나항공 인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도 재밌는 종목들은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주가 좀 잘 못 가고, 그죠? 대형주가 아무래도 대형주가 이번 주에 좀 쉬고 있죠. 만기의 영향을 받아서 대형주가 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좀 테마주나 이런 친구들도 좀 재미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비리비리하면 중소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비리비리하면 대형주가 가고 그런 거니까 순환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누가 저 휠라코리아 물어보셨죠? 휠라코리아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월봉인데 뭐 켜놓은 김에 얘기하자면 2017년 10월부터 해서 한 19년 5월까지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죠? 13,000원에서 87,000원까지 한 6배, 7배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주식은 여러분들 제일 안 좋습니다. 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많이 오른 주식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우리 투자자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안전하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안전하고 그런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몰라요. 여기서 4개월 정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4개월 정도 일단 안 빠지고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고점 가줄 수도 있습니다. 8만 원대. 하지만 그 5만 원에서 8만 원 가는 거 먹겠다고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빠지면 반토막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데, 뭐 오르는 거는 해봐야 한 30%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 40% 가량 나오네. 잘 올라도. 그러니까 위험 대비 이 수익의 기회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오늘 할 얘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죠? 뉴스 나온 건 대부분 다 똑같고, 뉴스 나온 건 그죠? 결국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무역 관련 연설 실망감이다. 실망감. 하지만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워낙 강해서 일단은 어제는 조금 상승해서 마감한 거예요. 결국 S&P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어쨌든 좀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또 다시 미국장 하락이나 이런 거는 또 다시 뒤로 좀 많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찔끔 오르는 바람에 어제 TVIX가 박살났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또 미국장은 또 하락하려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TVIX를 한번 야심차게 잡았는데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홍콩이 요즘 좀 다시 시끄러워지죠. 이틀 전인가 이제 홍콩 항생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미국도 살짝 흔들리고 한국도 살짝 흔들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홍콩 시위가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몇 개 참 말해야겠다라 생각한 뉴스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제 카카오톡에다가 몇 개 이미지 캡처도 해놓고 해서 얘기할 거리를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 참 여러분들 그 중국 CSI 지수 아시죠? 중국 CSI CSI 300 지수에 그 무슨 선물이 생긴대나 그렇다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뉴스 기사를 봐야 되는데, CSI 300이 요 며칠 전부터 제가 알기로 선물 매매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선물 매매인가? 핸드폰이 어디 갔지? 저기 있네. 무슨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어떤 자꾸 이 선물 매매가 아니라 하여튼 뭐 있었는데, CSI 300을 가지고 어쨌든 뭐 다른 또 파생 상품을 또 출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신문기사 캡처해 놓은 게 저 핸드폰 저기 있어가지고, 그거는 주로 이제 어떤 그런 지수를 많이 상승시키거나 많이 떨어뜨리거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거 재작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 전에 ETF 발행하고 선물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
CSI 300 가지고 제 며칠 전에 하여튼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파생 상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중국장 아무튼 올해 뜨거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은 여전히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장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우리나라 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2020년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습니까? 많이 좀 좋아졌죠. 전망치가 많이 올라왔죠. 2500, 2400 이 정도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에는요, 미국에 가면은 그 켄 피셔라고 어떤 유명한 자산 운용사 하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고안해낸 전략인데 뭐냐면요, 연말에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가 그 내년 지수 전망을 합니다. 내년 시장 전망을 해서 내년에 어디까지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쫙 모아서 데이터화 시켜요. 몇에서 몇까지 오르겠다는 몇 명, 얼마에서 어디까지 움직이겠다는 몇 명 해가지고 쫙 데이터를 낸 다음에 켄 피시 아저씨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중 제일 사람들이 제일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다 베팅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대부분 1900에서 2500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증권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 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내년 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숫자는 요건 것 같습니다. 2500, 2400. 잠깐 코스피 지수를 오래간만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시면 지금 2120이고요. 그리고 전고점 2600이죠. 2500이면은 전고점 코앞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미 2년 가량을 조정을 받았어요. IMF 이후로 이렇게 시장 조정이 기간적으로 길었던 거는 올해가 유일합니다. 이번 하락장이 유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고 뭐 거의 장담합니다. 예, 거의 장담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돈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증권사들 전망이 해봐야 뭐 2,500 가까이를 막 이렇게 지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지금 몇 군데입니까? 2,400, 2,500을 제법 많이 질렀어요. 이렇단 얘기는 어쩌면은 내년에 코스피 2,600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우리 상식 밖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작년에 코스피가 1900 깰 줄 알았나요? 올해 8월 달에 그래도 코스피 1900은 지키겠지 했는데 1900 못 지켰죠. 또 작년에는 어떤가요? 코스피 2600 갈 줄 알았나요? 그죠? 뭐 2500대에서 마무리하겠지 이랬는데 2600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극단으로 가는 법이죠. 사람들이 기껏해야 정고점을 못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내년에 정고점 넘고 폭등을 하려고 지금 뭐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켄 피셔라는 아저씨는 그런 식으로 내년 전망을 짜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래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거의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2500 대부분 2400, 2500을 얘기한다면은 2400, 2500은 가뿐히 뛰어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연말 전망이 저의 내년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대충 여기서 다 나왔고요. 좀 빠지네요, 그죠? 하지만 만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대로 마감한다면은 지금이 만약에 오후 3시 반이었다, 이래도 종가가 이렇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뭐 내일 박살 나는 거지, 그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아침 9시 50분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